4강은 자음 모음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보고 그 응용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음 기역을 어떻게 쓰는지 배워볼까요? 쉽게 쓱쓱 써나가도 되지만 역입 회봉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붓에 익숙해지세요. 4강까지는 거의 선연습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은 글씨는 붓끝으로 얇게 써주세요. 반듯한 글씨체를 충분히 연습하셨다면 응용체도 한번 써보세요. 응용체는 필압 조절을 확실하게 해주시고 선도 다양한 방향으로 써보세요. 두껍게도 써보시고 길게도 써보시고 둥글게도 써보세요. 니은도 역입 회봉에 신경 쓰면서 반듯하게 써주세요. 분모의 절반 정도 바닥에 대고 필압 그대로 내려줍니다. 붓이 너무 오래 화선지에 머무르면 먹이 종이에 번질 수 있으니 망설임 없이 써야 합니다. 작고 얇은 글씨는 붓을 가볍게 잡고 붓끝으로 써주세요. 응용체는 모양을 자신이 생각한 스타일대로 자유롭게 써주시면 됩니다. 글자를 변형해서 쓰실 때는 역입, 중봉, 회봉을 신경 쓰지 마시고 자유롭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디귿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손에 익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으시겠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천천히 따라 써보세요. 필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무조건적인 연습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두께를 굵게 얇게 번갈아 가면서 써야 강약 조절에 대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천천히 따라 해보세요. 자신만의 스타일로 자유롭게 표현해보세요. 기초 선 연습을 충분히 해야 응용체도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길이, 넓이, 기울기, 곡선 등을 이용해서 다양하게 써보세요. 리을 써보겠습니다. 먹물을 붓 전체에 넉넉히 묻히고 붓끝만 다듬어서 써주세요. 조금씩 비뚤어져도 괜찮으니까 일단 붓의 느낌에 집중해 보세요. 캘리그래피는 자음과 모음의 형태에 따라 글씨체를 천차만별로 디자인할 수 있습니다. 선 연습, 필압 연습, 자음, 모음 연습을 반복해서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붙잡는 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리을은 쓰기 어려운 자음이면서 중요한 자음입니다. 표현법도 다양하고 리을 하나로 글씨체의 분위기가 180도 달라지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리을을 표현해 보세요. 미음은 반듯하게 써주되 역입, 회봉 없이 그냥 처음과 끝을 찍듯이 마무리해 주세요. 획이 두꺼워지거나 얇아지지 않게 필압을 느끼면서 씁니다. 얇은 선은 손에 힘을 빼고 분모의 끝으로 써보세요. 캘리를 계속 연습하다 보면 악필도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요. 글자를 길쭉하게, 삐뚤빼뚤하게, 둥글게 변형시켜 보세요.
비읍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비읍은 세로의 가로획, 세로의 가로획 순서로 써주세요. 제가 한글을 쓰는 획수는 공식적인 순서랑은 좀 틀리지만 캘리그래피 자체가 자유롭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규칙에서 조금 벗어나셔도 괜찮아요. 글자의 변형이라는 것은 형태, 획순 모두 해당됩니다. 바나나, 빼빼로 같은 걸 쓸 때 이렇게 길게 표현하면 좋겠죠? 이건 방실방실 느낌의 비읍이 되었어요. 변형하실 때 어떤 단어에 쓰면 좋을지도 생각해 보세요. 시옷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쪽 사선으로 뻗어가기 때문에 응용체를 쓸 때 변형도 자유롭습니다. 대신 주변 글자들과 정렬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응용체는 제 글씨체도 따라 써보시고 자신만의 스타일대로도 써보시기 바랍니다. 붓끝이 갈라지지 않게 먹물 잘 묻혀주시고요. 집중해서 써보세요. 이응은 붓을 절반 이상 바닥에 대고 두껍고 동그랗게 써주세요. 처음에는 동그란 모양이 잘 안 나올 수도 있어요. 돌리면서 필압을 유지하기가 참 힘들거든요. 화선지를 꽉 채운다는 생각으로 붓을 돌리다 보면 많이 익숙해지실 거예요. 달팽이 모양, 주머니 모양, 길쭉한 모양 등등 여러가지 형태로 변형해 보세요. 지읒 써보겠습니다. 직선 대 직선이나 사선 대 사선은 그나마 괜찮은데 직선 대 사선은 붓 방향을 바꾸기가 조금 힘들어요. 그럴 땐 꺾는 부분에서 분모를 잠깐 들었다가 방향 바꿔 사선 긋기 해주시면 됩니다. 써보시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꾸준한 반복 연습이 진짜 중요합니다. 힘 조절을 하며 개성 있는 글씨를 써보세요. 자음에 맞는 단어를 떠올리면서 써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치읓 쓰기 시작하겠습니다. 치읓도 앞에서 배워본 지읒과 비슷하게 캘리할 때 조금 어려운 자음이에요. 지읒과 치읓은 초성일 때와 받침으로 올 때 형태 특성상 주변과 비율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습을 충분히 해주셔야 합니다. 치읓 위의 점은 그야말로 동그란 점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가로 직선으로 표현하셔도 되고요. 이런 모양도 많이 쓰고 있죠. 키읔은 기역과 쓰는 방법이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기역에 가운데 가로선만 추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직선 대 직선은 연결해서 쓰기가 그나마 수월해요. 직선으로 긋고 바로 내려가면 분모가 모아진 상태로 필압을 유지하며 쓸 수 있어요. 응용체에서는 곡선 활용을 잘 해주시면 아주 멋진 캘리그래피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로 길게 써보세요. 그리고 어떤 단어에 쓰면 좋을지 상상해 보세요. 티읕은 디귿 쓰기와 같습니다. 가운데에 가로선 하나만 더 추가해 주시면 돼요. 대신 가운데에 가로선을 그어야 하기 때문에 디귿보다는 세로로 조금 더 길게 써야겠죠?
여깁과 해봉을 써서 최대한 처음과 끝을 둥글게 써주세요. 얇고 작은 글씨는 붓끝으로 깔끔하게 써주세요. 두껍고 큰 글씨와 얇고 작은 글씨를 번갈아 가면서 연습해 주세요. 응용체는 기울기, 곡선, 길이 등을 조절해서 다양하게 써주세요. 여러가지 응용체를 연습해봐야 글귀의 느낌대로 표현하기가 쉽겠죠? 피읍도 직선 대 직선이기 때문에 쓰기가 어렵지 않아요. 가운데 세로선 사이 간격을 잘 맞춰서 써보세요. 반듯한 글씨체를 연습해야 응용체도 쉽답니다. 일정한 필압으로 두께와 간격에 신경 써서 써주세요. 얇은 글씨는 붓끝으로 그냥 쭉 써나가시면 됩니다. 응용체를 쓸 때는 자음에 맞는 단어를 하나 정해두고 쓰시면 도움이 된답니다. 마지막으로 띄어쓰기입니다. 지읒, 치읒보다는 아니지만 히읗도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해요. 하지만 이응을 확실하게 연습을 하셨다면 훨씬 수월합니다. 필압을 유지하면서 동그랗게 돌려주세요. 얇은 글씨는 붓끝으로 가볍게 써주세요. 응용체도 다양한 모양으로 써보시고 많이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응을 크고 작게 조절해 보세요. 쓰면 쓸수록 붓과 친해지실 거예요. 모음 쓰기 해보겠습니다. 모음은 성긋기 할 때처럼 여깁 회봉을 적용하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4강까지는 일정한 필압으로 쓰는 훈련이기 때문에 필압 조절을 중점으로 연습해 주세요. 자음, 모음을 합쳐서 글자를 만들고 단어를 쓰고 문장을 만들어 보면 켈리의 매력이 느껴지실 거예요. 글자가 얇아지고 붓끝이 갈라지지 않게 제때 먹물을 묻혀주세요. 이번에는 모음 응용체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붓캘리그래피는 다양한 두께와 선을 표현할 수 있어서 여러가지 감정을 담아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디자인의 글씨를 써보는 게 글귀의 느낌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답니다. 가로획을 점으로 표현하면 아기자기한 느낌과 오밀조밀한 느낌을 줄 수 있어요. 캘리그래피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세요. 이번에는 다른 모양으로 써볼게요.
모음을 하나의 선으로 표현해 보았어요. 굉장히 개구진 느낌이 나면서 개성 있게 표현되었죠? 알파벳 같은 느낌도 나네요. 자음과 모음을 합쳐서 한꺼번에 써보겠습니다. 자음과 모음의 굵기를 다르게 해서 써보세요. 획을 잘 조절하여 조화롭게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울기도 살짝씩 변화를 주면서 써보시면 좋아요. 티랍에 변화를 주면서 쓴다면 개성 있는 글씨체를 만들 수 있어요. 글자의 가로 세로 길이도 조절을 해보세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을 담아 써보세요. 5강에서 만나요.